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짜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오늘 1%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동시효과에 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급등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근거는 두 가지가 있고 이 근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급등을 하는데 계단식 상승, 그죠? 계단식 상승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제 수직 상승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에코프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요때죠. 2023년도 그죠?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7월 달까지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시켜주면서 거의 이제 1,500%인가 급등을 좀 시켜줬었죠. 그죠?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었을 때는 완전 수직 상승을 했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면서 급등 추세를 만들어 줬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왜 이때처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느냐? 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위쪽으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올라가면 다 신고점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신고점 영역이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하지가 않은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 자체에서 어떠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에 물렸었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줘야 되거든요.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죠? 딱 저항 라인대였어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2만 원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대를 잡고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공매도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추세가 나와줬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우리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어때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ESS라든지 그죠? 뭐 양극재, 뭐 헝가리 공장 있죠? 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뭐 히토리 관련해서 뭐 이러한 부분보다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공시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공시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코프로가 자 이거부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에서 자,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이 좀 나왔죠. 그죠? 눌림목이 나와줬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이동철 회장이 일단 3개의 공시를 좀 냈습니다. 3개에 대한 공시를 냈는데 자, 첫 번째 공시를 한번 볼 거고 두 번째 보고 이제 세 번째도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봤었을 때 자, 이거에 대한 공시가 어떠한 부분이냐면 매수 매도를 한 공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이선희 님이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어요. 강예리 님도 좀 있죠. 이렇게 있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두 번째 공시. 이 공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강예리 님이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끌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용을 봤었을 때 송호준 님이 증감 1600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대표이사 연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당장 이제 증감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자, 날짜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날 이게 좀 지급이 됐는데 11월 28일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떻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었을 때 얘네들에 대한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송호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이죠? 대표이사 연봉 일부를 주식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타나면서 이 사람은 임원입니다. 그죠?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임원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 연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건 뭐죠?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1번이에요. 1번.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이건 1번이에요. 왜냐면 보통 어떤 기업의 임원이에요. 어떤 기업의 임원이면 이 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죠? 어느 정도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뭐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주식으로 그것도 연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핵심적인 부분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요거거든요. 요거. 자, 내용을 보면 이선희 님이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총 얼마나 매도를 진행을 했죠? 자, 여기서 3,000주를 매도하고 2,000주가 다시 들어왔어요. 장내 매수하면서. 그죠? 그러면 1,000주를 매도했다고 쳤었을 때 여기서 1,000주가 더 있으니까 2,000주 그리고 4,500주 정도를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4,500주 정도를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당장 이선희 님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총 얼마나 되죠? 185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선희 님 같은 경우에는 이동채 회장 동생이에요. 이동채 회장 동생인데 얘네들이 18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4,500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18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180만 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주가에 대해서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최소한 진짜 못해도 10에서 20만 주 정도는 매도하지 않을까요? 진짜 못해도 한 30만에서 40만 정도는 매도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지금 당장 끽해봤자 4,500주를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4,500주를.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거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주가에 대해서 어제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눌림목이 나왔는데 눌림목이 나왔을 때가 이제 12월 10일 날부터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시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자 12월 1일 날 공시가 나왔고 8일 날 나왔고 10일 날 나왔어요. 요거에 대한 공시를 보니까 그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좀 어느 정도 연봉에 대해서 주식으로 지급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한 공시는 뭐예요? 매도가 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동채 회장님의 친동생도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조금 눌린다라는 소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사채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사채가 하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브리핑을 남겨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환 청구 기간이 언제부터죠? 2024년 7월 24일. 지금 당장도 청구해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총 213만 주 정도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만기가 2028년 6월 24일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급하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고 전환가액이 20만 6천 원이죠.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얘네들이 얼마죠? 여러분들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앞으로 뭐요? 주가를 끌어올려줘도 20만 원을 넘기려면 거의 더블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가야지만 전환사채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누구죠?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이 사채를 언제 만들어냈죠? 2023년 7월 24일 날 만들어냈어요. 그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2023년 그죠? 2023년 7월 달이죠. 7월 1일부터 체크를 했었을 때 자, 이 사채에 대한 공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끝에 딱 나오죠. 그죠? 7월 18일 날 나와준 공시를 딱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대한 공시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회차가 5회차로 찍혀 있고요. 여기서도 내용을 보면 회차가 5회차로 찍혀 있습니다. 똑같은 사채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도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전환가액이에요. 얘네들이 최초 전환가액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27만 5천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면 최저 조정가액이 나오거든요. 최저 조정가액. 근데 지금 사채가 얼마로 좀 잡혀있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다시 좀 키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서 사채에 대한 물량을 좀 보면 제가 실수로 끈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얼마죠? 20만 6,250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최저 조정가액이 20만 6,250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더욱더 내려갈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채를 들고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2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끌어올려줘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본전에서 매도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려주고 나서 위쪽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리면 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스카이에코 유한회사 그죠? 기타 법인 애들 그리고 유한회사 기타 법인 애들 사모투자 그죠? 투자 애들이 있고 그리고 신한투자 증권 애들이 있고요. 은행도 있습니다. 합자회사 기타 법인 사모투자 얘네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그러면 지금 당장 얘네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했었을 때 079요. 자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은행이겠죠. 그죠? 그리고 증권사는 어딥니까?
금융 투자예요. 그리고 사모 펀드, 사모 투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모 펀드 쪽입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어때요? 증권사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보험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 은행에서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려 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뭐요? 물량을 소화하면서 끌어올려 주고 있고요. 지금 당장 공매도 에코프로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물량도 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당장 최근까지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여러분들 거의 840만 주가 맥점이었습니다. 그죠? 846만 8,600주. 이게 거의 맥점이었어요. 12월 4일 날.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자,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가가 눌림목이 나와줬었을 때 수익을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한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만큼 쇼스퀴즈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에코프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앞으로 뭐 히토류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요 우상향 추세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눌림목이 나와주면서 물량을 소화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급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면서 또 물량을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해도 저는 W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W라고 생각을 하고 이 W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공시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채에 대한 물량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요? 이동채 회장에 대한 친동생에 대한 남은 물량 이 물량에 대한 힌트도 나와줬고 그죠? 추가적으로 재료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지금이나 뭐 재료도 재료지만 이러한 재료보다 공시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뭐 지금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눌림목이 나와줬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되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대응 전략과 전망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단타 종목과 매집주, 이제 스윙 종목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렸던 삼성 에피스홀딩스로 100%이 100% 수익권 돌파를 오늘 진행을 하면서 지금 당장 이러한 종목까지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까지도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자, 이 위쪽으로 쭉 올리게 된다고 하면 오늘도 한 7%에서 8% 정도에 대한 수익 JLK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타점도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꾸준하게 좀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뭐 매수매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도 받아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에코프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급등 추세가 나와주고 얘네들이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러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흐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눌림목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욕 같은 거는 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급등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좀 말 나온 김에 댓글에 이제 응원의 댓글도 하나씩 달아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의 댓글도 하나씩 달아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는 좀 메모장을 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을 딱 켜고 딱 보게 되면 제가 에코프로랑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저는 이제 삼성 SDI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삼성 SDI 공돌이 출신입니다. 공돌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 SDI도 있었고요. LG엔솔도 있었고 SK온 이러한 기업이 있고요. 지금 영상을 찍어 드리는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애들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꼽자면 근데 2023년, 2024년까지 나왔던 뉴스들이 있어요. 들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준 뉴스가 있어요. 나와준 뉴스. 어떤 뉴스냐면 헝가리 공장이죠. 이 헝가리 공장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와줬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2023년, 2024년도에 적게는 몇천억에서 적게는 몇 조를 투자를 하면서 북미 쪽이랑 유럽 쪽에 공장을 증설합니다. 공장을 굉장히 많이 증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공장에 대한 증설이 언제 완공 단계에 들어가죠? 2026년도부터예요. 2026년도부터 완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완공 단계에 다 들어가요. 지금 당장 얘네들이 돈을 거의 동시에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북미랑 유럽 쪽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라는 공시를 띄어내면서 얘네들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LG엔솔이 있죠. 그죠? 얘네들이 정말 유명했었던 게 7조 6천억인가? 7조 6천억인가를 사용을 해서 미국 애리조나인가요? 애리조나? 이쪽에 7조 6천억 정도를 사용을 하면서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만든다라는 공시에 대해서도 한번 오픈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장의 완공 단계가 이제 슬금슬금 다들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들 나온다. 그러면서 저는 2026년도에 2차 전지의 한 해가 다시 한번 사이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히토류 관련된 거 있잖아요. 히토류.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 자체가 안 돼요. 국내에서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중국에서만 생산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리튬 니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흑연도 다 이제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2차 전지로 봤었을 때는 일단 강국은 맞아요. 근데 미국 쪽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벗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건 맞거든요. 리튬이든 니켈이든 뭐 코발트, 망간, 뭐 흑연 뭐 이렇게 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리튬 확보를 했죠. 확보를 했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체 확보를 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땠죠? 니켈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해 가지고 확보를 한 상태고 리튬 같은 경우에도 확보를 한 상태죠. 한 상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토류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이제 좀 전진 투자를 진행한다. 뭐 100억 달러인가 투자를 한다라고 좀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사이익이 올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리튬에 대한 값어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까지 본 게 이제 91위안인가? 91위안인가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저는 봤는데 마지막에 본 게 이 정도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 관련해서도 이제 폐배터리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2023년, 2024년도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 순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급등을 한 게 양극재였어요. 양극재가 먼저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급등을 한 게 리튬이었습니다. 리튬.
두 번째로 이제 이슈를 받고 갔었던 게 리튬이었고, 그다음에 간 게 이제 폐배터리예요. 왜냐면 리튬에 대해서 이제 부족 현상, 그죠? 부족하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폐배터리로 인해서 내용이 나타났었고, 여기서 이제 수직 계열화까지 같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수직 계열화까지 같이 나와줬던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뭐요? 양극재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뭐요? 니켈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뭐였죠? 엔캠의 그 뭐였지? 전해액 관련해서도 이슈가 같이 나타나면서 전해액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나타났었고, 중간에 이제 구리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2차 전지가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봤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냐면, 결국 에코프로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업? 양극재 기업입니다. 그죠? 양극재 기업이에요. 근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리튬 종목들이 아직까지 많이 급등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죠? 리튬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 체크를 하고, 리튬이 슬금슬금 올라갈 때 뭘 해야 되죠, 우린? 이제 리튬이 올라가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리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족 현상, 이러한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이슈가 올 수밖에 없겠지?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이거는 2023년도에도 되게 단기적으로 움직였었던 테마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폐배터리 종목들을 가까이 좀 체크를 하면서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니켈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엔캠의 전해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2-30만 원 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는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TS 기준으로 우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도 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로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 이 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 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